그다음에 나에 의하면 두 문장으로 나눠 쓰는 것도 좀 심하거든요. 나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주어, 그다음 수식어, 목적어, 동사가 선명해야 돼요. 우리나라 문장은. 이 중간에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뭐가 네, 어땠다라는 거에 충분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인간이 지닌 공통적인 욕구로서, 인간이 지닌 공통적 욕구가 지금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얘기 하려고 하죠. 바로 이기심이 들어와야죠. 이것도 운 띄우고 있죠. 인간은 공통적 욕구를 가진다. 그게 뭔데? 질문을 자꾸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자꾸 질문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하나의 음, 문장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서 아, 아,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충분히 문장의 완결성이 갖춰져야 이 문장이 그 의미 있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의미 네, 있게 구성이 안 되고 자꾸 운 띄우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욕구를 가지는데 개선 욕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랩하듯이 받죠. 그러니까 네, 앞에 얘기를 하고 그걸 또 그 다음에 또 받아가지고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그 랩하듯이 계속 음,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인간의 지닌 공통적 욕구는 이기심인데 이 네, 이기심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강렬하고 지속적 동기부여를 하죠. 이게 이유죠. 네, 그래서 네, 어쩌냐? 사회 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죠. 결국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음, 이기심이 사회 중요한 자원이다.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구조는 이기심은 중요한 자원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네, 설명하는 앞에 인간이 지닌 공통적 욕구로서의 이기심이다. 네, 그 다음에 왜 중요한 자원이냐? 이 이기심이 강렬하고 지속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음, 충분히 한 문장의 정보가 다 담길 수 있는 의미 구조는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의미 구조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네, 이게 몇 가지가 한 문장이어야 돼요. 아동의 권리보다 경제적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이들은 인권위의 공고를 무시하고 노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권위에서는 네,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 이기심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노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아동의 권리와 영업의 자유를 거부할 만큼의 더 큰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명분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네,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할 만큼의 더 큰 명분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를 안 넣었어요. 경제적 이익? 그렇죠. 그 부분을 논쟁을 해줘야죠.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죠. 그 놓기 전에 음, 경제적 이익에 머무르면은 인권위의 공고 네, 못 이기죠. 그 음, 경제적 이익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해줘야 여기 사회의 아, 이익으로도 이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키션을 유지하는 그 사업주의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인 사회적 이익을 논증해야죠. 그래서 나의 관점은 이기심의 동기부여 기능을 허용할 때 개인의 이익 증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러면 아, 인권위의 권고를 이길 수가 없죠. 사회의 전체의 이익도 증진된다. 이렇게 돼야 돼. 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적, 공적 모든 이익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정도가 나와야 인권위 결정을 위배할 만하네 라는 설득력을 얻죠. 그럼 예를 들면 노키즈를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동을 둔 가족 수요는 식당 이용이 불가능해지겠죠. 이게 바로 인권위가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기심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이거야. 그러면 음, 케이지존, 패밀리존 등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식당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이 네,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이익이 증진되죠. 그리고 이 가족들도 어때요? 장차 맞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주요. 그 다음에 거절당한 가족 수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려가지고 생기는 키즈존, 패밀리존의 또 다른 사업주들까지도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죠.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이야기를 해야 인권위 공고를 무시하고 노키즈를 유지할 가능성의 명분과 실리에 대한 나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결국 아이들은 계속된 차별로 인해 위축되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 예상추론이죠. 예상추론이죠. 만약에 이렇게 네,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죠. 근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요. 위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어요. 즉, 나의 음, 관점을 따를 때 인권위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냥 내가 뇌피셜 추론을 해버렸죠. 이건 안 된다. 네. 반면 다에 따르면 인간의 이기심이 때로는 공동선의 위협이 되죠. 그래서 이타성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기심이 공동선의 위협이 되니까 바로 자동적으로 이타성이냐? 이거 굉장히 논리적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주장이에요. 왜냐면 이타성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중간에 중용을 놓고요. 네. 이타성과 이기심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면 이타성과 이기심으로 가기까지 상당히 멀어요. 이타성은 자기를 네.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타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네. 희생해가지고 타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숭고한 사람들 있죠. 타자 중심성은 자기를 희생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추구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뭐냐면 자기를 희생도 하지 않고 타자도 희생하지 않는 어떤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이거보다는 좀 네거티브적으로 가죠. 자기의 네. 이익을 추구하는데 타자의 희생을 굳이 원하지 않는 거야. 상관없는 거지. 난 내 이익 추구해요. 당신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희생을 시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거가 자기중심성이다. 근데 네. 이기심이 뭐냐면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담 스미스 나에서 얘기한 이기심은 네. 자기중심성에 가깝죠. 왜냐면 타인의 희생을 목적으로 의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타성이라는 건 이 정도의 의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의 의미일 수 있어요. 음. 타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쉽지 않죠. 우리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상호작용은 가능해요. 왜냐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네.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 근데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하고 그 네. 집을 구하는 분이 부동산 중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네. 부동산을 찾아주는 중개업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일하죠. 그 다음에 나도 내 이익을, 좋은 집을 구하려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걸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죠. 그래서 이기심의 반대항은 상호회성에 있어요. 이타성은 아니에요. 상호회성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건 아니야, 이걸 해야지 이렇게는 안 해요. 설명을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구조 네. 변경을 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게 높이존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를 바꿔야지. 한마디로 하면 되죠. 여기는 일반존, 여기는 패밀리존.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 일로 가는 거죠. 일반인들이 왔어요? 그럼 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 네. 변경이 항상 답이에요. 구조 변경. 2와 3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앞으로 뭔가를 구분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묶음형으로 하지 마세요. 각각을 하나 개별적으로 해줘야 돼요. 네. 왜냐면 재심은 각각 출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는 이대로 논리체가 있고 3은 3대로 따로 논리체가 별개거든요. 점수도 별개로 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은별로 충분히 구분해서 논증을 해야 고득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이면은 논리가 빈약해져요. 왜냐면 묶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것 같다가 자꾸 축소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쓰거든요. 지금 이게 파란색이 네. 흑인만 한 거거든요. 사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흑인이 식당에 출입하는 걸 금지하고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 인종이 다르지라도 그들 네. 역시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 똑같은 인간이면은 무조건 다 똑같이 돼야 돼요. 그거는 어떤 기본권에서는 법에서는 맞죠. 근데 식당 이용이에요. 식당에서는 사람이면 그냥 똑같이 돼야 한다. 이게 좀 더 생각을 해야 돼. 음.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네. 인간이라도요. 그 식당의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혐오하는 사람이면 못 먹죠. 돈이 없어서 거저 먹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안 차별해야죠. 돼. 사람인데도 차별해야죠. 그러니까 섭취 능력, 지불 능력이 식당 이용에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더 그 상황 속에서 깊이 사고한 다음에 쓰는 게 필요하죠. 일단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는 큰 대전제에서는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이 섭취 능력과 지불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식당에 왔겠죠. 그러면 출입할 자유가 있는 거죠. 동등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뤄줘야 돼요. 이게 음. 개별적으로 다뤘으면 좀 더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뭉뚱그려 해서 다르면 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아.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점수를 다 네. 깎아먹어요.